안녕하세요, 닥터 호호 김호빈 원장입니다. 이마 볼륨이 부족하게 되면은 입체감이 떨어져서 얼굴이 평평하고 밋밋한 느낌, 그리고 저 얼굴이 커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눈썹뼈는 높은데 그 위쪽으로 이마가 꺼져 있게 되면은 좀 남성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마 꺼짐을 해결할 수 있는 큐어필 이마 필러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이마, 아름다운 이마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얼굴 비율을 보면 헤어라인에서 눈썹까지, 그리고 눈썹에서 코 아래 선까지, 코에서 턱끝까지 1대1의 비율이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 턱이 약간 짧은 정도? 이 정도 느낌을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을 봤을 때 이 가로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세로 길이가 한 1.6 정도 보기 때문에, 이마 비율을 보시면은 가로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이마 길이가 한 0.5에서 0.55 정도? 반 정도보다 살짝 넘는 정도가 이상적인 이마 비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얼굴의 수직선에서 헤어라인까지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각도가 한 3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마를 봤을 때 눈썹 뼈 있는 데가 가장 높아야 되고, 이마가 눈썹 뼈보다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어라인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완만한 볼록한 선을 만들어줘야지 이쁜 이마고, 요 눈썹 가장 높은 자리에 이마 시작하는 점에서 헤어라인까지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리고 수직선이 가운데 중간에 위치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볼록한 게 이상적인 이마입니다. 이러한 이마 볼륨 꺼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이식과 필러가 있고요. 지방이식 장점은 몸에 있는 지방을 뽑아서 이마에다가 볼륨을 주는 건데, 몸에 있는 저 물질을 뽑는 거기 때문에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뽑아서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되고, 또 아무래도 자가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생착률, 지방이 이식 부위에서 잘 살아남는다고 하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지속기간이 길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찌되었건 몸에서 지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수술인 지방 흡입, 지방 채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수술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수술 부작용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수술을 두려워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식 어떻게 해요? 지방 채취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좀 공포, 수술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생착률이 개개인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똑같은 지방을 넣었는데도 계속 쭉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방을 넣어줬는데 너무 빨리 흡수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생착률 차이가 크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의 장단점을 설명드리면, 필러는 이제 어찌됐건 자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서 가수분해로 인해서 몸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가지는 않고 지속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있고, 또 제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양이 올라가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만큼 또 비용이 올라가는 또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가 물질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몸에서 알레르기처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 필러의 장점을 설명드리면 제일 심플하다는 거, 간단하다는 건데요. 이게 지방을 뽑거나 이런 거 없이 제품을 바로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필러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차가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고 어느 정도 필러가 남을지, 어떤 모양을 만들지 예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선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마에 주입하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단단하면 안 되거든요. 코 라인 잡아주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코는 아무래도 퍼진 느낌보다 딱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단단한 필러는 그런 경우에 용이하고요.
그리고 약간은 퍼짐이 있어줘야지 필러를 잡아줬을 때 모양이 더 잘 나오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입자가 작으면 뭐 결과가 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한데, 너무 퍼지게 되면 또 모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퍼지지 않는 필러를 사용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큐어필이라고 해서 티슈필이라는 그 단단한 정도, 퍼지는 정도가 적당한 필러하고 PRP, 그 재생 효과가 있거든요. 티슈필과 PRP를 같이 쓰는 큐어필로 해서 이마 볼륨을 주고 있습니다. 지속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마 필러는 다른 부위 필러, 뭐 팔자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위보다는 조금 더 잘 남고 오래 가는 경향이 있고요. 제가 쓰는 큐어필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 주입하였을 때 적어도 1, 2년 이상은 가는 것 같고요. 이마랑 미간이랑 움직이는 부위거든요. 이마 근육, 미간 근육 많이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 필러를 주입하더라도 눈썹이 움직이고 미간이 움직이면서 필러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밀리는 부위가 눈썹 바로 위. 필러를 계속 밀다 보니까는 이 눈썹 위가 패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마,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톡스가 근육을 잡아주기 때문에 근육 움직임이 적어지고 필러가 잘 안 밀리게 돼서 이마 필러를 하시고 나서 패이거나 또 지속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마 필러 용량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보통 이마 같은 경우에는 눈썹 뼈, 제일 볼록한 부분, 눈썹 뼈 있고, 이 부분에서 헤어라인까지 다 꺼지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일 많은 거는 이렇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볼륨이 좀 있어요. 이 위에 부분은 볼륨이 좀 있으시고, 이 선이 이제 관자랑 이마랑 구분해주는 선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가운데 1번이라고 제가 표시할게요. 가운데 부분 있고,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꺼지는 부분이 주로 있거든요. 이렇게 생기게 되고, 눈썹 근육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꺼지는 게 제일 신경이 쓰이실 거고, 그래서 제가 구분할 때는 이 1번 가운데 부분 양쪽 바깥, 2번 3번 하고 위에 4번, 이렇게 네 군데로 구분해서 용량을 정하게 되는데요. 가운데 미간 부분 제일 많이 꺼지고 제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적어도 2cc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바깥쪽에 이 부분은 적어도 1.5cc, 이 부분도 한 1.5cc 이상은 잡아줘야 되고, 위에 쪽은 아주 얇게 볼륨을 준다기보다는 진짜 필러를 살짝 깔아준다는 정도로 해가지고 가운데 제일 꺼진 부위랑 위에 부위 헤어라인까지 맞춰주면은 이러한 경우에 자연스러운 이마가 나오게 되는데, 위에 부분은 1에서 2cc 정도 넓게 그냥 진짜 바르듯이 해가지고 해주면은 아름다운 이마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6cc 정도는 써서 이마 볼륨을 교정해 주는 게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느낌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꺼진 부위가 더 여러 군데 있다거나 더 넓다거나 또 이마가 넓다거나 그리고 이마가 너무 많이 누워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이마 필러 볼륨 용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박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박리는 사실 이렇게 층을 분리해주고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긴 하거든요. 주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 거 신경, 혈관, 정맥, 동맥, 정맥, 신경이나 혈관들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입을 할 때 절대 뾰족한 니들, 보통 알고 계신 주사침 쓰시면 안 되고, 뾰족한 주사로 쓰시면 신경이나 혈관 이런 것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마는 특히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끝에가 뭉툭한 블런트 캐뉼라라고 하는데, 이런 캐뉼라를 써서 필러를 주입해 줘야 됩니다. 뭉툭한 관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 뿌리듯이 미세하게 촘촘하게 깔아줘야지 이마 필러가 잘 나오게 되고요. 박리를 하고 필러를 주입하는 게 편하긴 하죠. 공간이 더 많이 생기고 안에 저항하는 것도 필러 넣을 때 잘 들어가니까 편하긴 한데, 결국에는 이마라든가 근육, 뼈가 있으면은 그 미세 구조물들이 있어서
피부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미세 구조물들을 끊어주는 게 박리예요. 박리를 너무 많이 해버리게 되면 그 공간이 커진데 필러가 뭉칠 수도 있고, 또 필러가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눈썹 위로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필러 주입이 안 된다면 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박리를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미세 구조물들에 필러를 깔아주는 것이 결과나 만족도 면에서 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몰딩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 몰딩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이마 필러를 하고 마무리할 때쯤에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몰딩 안 하나요? 몰딩은 뭐 잘해줘야 되는데, 몰딩 꼭 해줘야 된다는 하는데, 이거를 양을 한꺼번에 편하게 하려고 넣어버리고 도자기 만들듯이 눌러주는 게 몰딩인데,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절대 결과가 좋은 이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몰딩이 부분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너무 뭉쳐있는 경우에 몰딩 자체로 이렇게 이마에다가 필러 이렇게 쑤셔 넣고 펴서 이마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몰딩은 사실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사실 필러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러 큐어필 시술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동하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이마에 만약에 진짜로 필러가 이동한다 그러면 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마에 10cc 이상 주입할 수도 있는데, 필러가 얼굴 정도까지 내려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필러가 이동을 한다?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살짝 밀릴 수는 있지만 필러 자체가 몸에서 이동을 하고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는 본 적은 없습니다. 이마 필러 하고 나서 붓기가 있는데 생활을 못할 정도의 붓기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큐어필 주입하고 나서 48시간 정도, 한 2박 3일 정도 이제 맥시멈 붓기가 있고,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5일에서 7일 정도만 돼도 많이 자리를 잡습니다. 다 자리를 잡는 거는 한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 잡는 사이에 그 붓기 차이를 참지 못하고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볼륨이 마음에 안 든거나 하는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필러, 큐어필도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필러라고 보시면 되고, 녹일 수 있는 주사만 맞으면 바로 다 녹거든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볼륨을 교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부어있을 때는 볼륨이 과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정한 만큼 필러는 지방이식과 달리 볼륨이 딱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을 과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마 볼륨이 과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러한 용량을 정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마 필러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시술을 받으시면 과하게 되는 걱정은 너무 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양을 너무 적게 잡아도 모양이 이상하고 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가운데 바깥 부분인데, 가운데 부분만 2cc로 할 수 있다, 3cc로 할 수 있다 교정을 하게 되면 주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오히려 과교정된 느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 헤어라인 위쪽까지 전반적으로 깔아주듯이 이마 필러 시술을 했을 때가 결과가 다 자연스럽고, 이렇게 일부분만 교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 더 잘해줘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가 오히려 너무 과한데요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굳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